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인트 랩타일의 오인트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원준이고요. 41살이고 이렇게 대학교에 온 거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도 좋고 사실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학생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는데 갈림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을까 사람 친구들은. 나도 20살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그리고 30살 넘어서까지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갈피를 못 잡아갖고 내가 이때쯤 누군가 어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건 이렇게 해, 저길로 가면 참 좋아, 이렇게 했으면 안 돌아가도 되라는 걸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어른들한테. 나는 그냥 어려서 되게 일찍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다행히 예전에 집이 잘 살아서 유학을 가게 돼서 혼자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 내리고 혼자 결정져야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독창적이게 자라온 것도 있지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기도 한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너무 없었어요. 누굴 보고 자란 건 아니어서. 그래갖고 대학교 때 다행히 전 공부 되게 못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하나가 있어갖고 미대를 가게 됐어요. 운이 좋게. 네, 좋은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사실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미술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되게 잘 됐어요. 막 신문에도 나고 방송사에서 출연하고 막 이래서 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저는 조명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꿈꿔왔던 나 저 사람이랑 일했으면 진짜 좋겠다, 나 저런 사람이랑 좀 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일을 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나중에는 되게 큰 프로젝트도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던 디자이너이셨어요. 조명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라는 분이신데 걱정 없이 그냥 막 달리고 있다가 회사를 막 갔는데 회사도 나중에 경거망동해져 갖고 내가 이런 회사에 있을 거면 내가 차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까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나와갖고 제 회사를 차리고 한 8년간 아주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막 잡아서 키우던 거 생물 빼고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해서 난 나와서 내가 회사를 차리면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것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한 8년간 고생하다가 우연하게 준호님 같은 분이나 뭐 정무르님, 다흥님 같은 분들의 영상을 보고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 나도 맨날 이렇게 잡아서 키우고 그랬었는데 했다가 이제 저는 이제 결혼도 한 상태고 아기가 곧 이제 임신해서 나올 이제 계획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도마뱀을 한 마리 이제 입양을 하게 돼요. 내가 아내를 쫄라갖고 아내가 그저께 처음으로 도마뱀을 처음으로 만져봤어요. 제가 200마리 넘게 키우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내가 쪼르고 쫄라갖고 나 생일에 딱 한 마리만 키워보자. 한 마리만 내 돈으로 내가 가서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살 테니까 분양에 입양해 올 테니까 한 마리만 허락만 해줘 해서 어렵게 이제 허락받아서 한 마리를 키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사업이 제일 안 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제 3의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헬스토피아라는 헬스장 관장님이세요. 이 사람이 40 중반이 됐을 때 제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사촌 형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 갖고 저희 부부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갔는데 제가 30 초반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형 나 이거 하는데 너무 어렵다 했더니 형이 야 그만둬.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그만둬요? 야 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너 옛날에 생물학자 꿈 아니었어? 지금부터 생물 공부해. 생물 키우면서 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31였는데 그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저렇게 책임감 없이 저렇게 얘기하냐. 나는 여태까지 부모님 돈 그렇게 들여갖고 뭐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그렇게 고생시켜서 돈 해서 유학도 그렇게 보내서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좋은 회사까지 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거 다 포기하고 갑자기 생물학자 하라고요? 나는 저 형이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책임감 없이 남의 삶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 하고서 이제 시간이 막 흘러요. 근데 이 형이 사실 대단한
대단하게 괴짜인 사람인 게, 이 형도 헬스 쪽에서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남궁민이나 그 김종국 같은 사람들 개인 트레이너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딸도 2명 있고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종교에 빠져갖고 갑자기 목사님이 되겠다고 유학을 가요, 혼자.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선 이다라고 이게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와서 전도사부터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지금 이제 헬스장을 다시 꾸면서 다시 이제 다른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뭐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나이가 40살이 넘었을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찾으면은 그냥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저한테 쉽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첫 개코를 입양을 하게 돼서 키우게 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얘네가. 제가 공황장애를 좀 많이 오래 앓았었어요. 우울증이랑. 그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행복한 가정은 여기 있지. 여기서는 되게 떳떳한 가장인 척 해야 되지. 밖에서는 막 얻어 터지고 다니고 굴러다니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갖고 공황장애로 되게 오래 앓았고 우울증을 좀 오래 앓아서 약도 복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를 만나고 나서 다시 너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순수하게 이거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막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이 얘기만 하면 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좋다 하면서 1마리 입양하고 2마리 입양하고 저런 종도 있네, 다른 카멜레온도 입양하고 데이게코도 입양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미국의 이 파충류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 가서 부스를 차려서 처음으로 도전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할아버지는 필립 드 보졸리라고 크레스트 게코를 지금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맨 처음에 데려와서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수십 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 저자가. 저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저기 또 저처럼 미친 사람이랑 같이 뉴캘레도니아라는 정말 가기 힘든 섬에, 작은 바나나처럼 생긴 섬에, 거기서 또 뭐 독도같이 조그만 섬이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탐사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정이 막 시작돼요. 사실은 제 얘기는 사실 이걸로 짧게 줄여봤어요. 근데 여러분의 갈림길에 있어서 무슨 전공이고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건 간에 동아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온 걸 거라고 전 믿어요. 누가 가자 해서 아니면 뭐 이력에 도움돼서 왔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촉망받았던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허틀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고민하시는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 다 찾아올 텐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방황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할 때 그랬어요.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 때가 계속 오니까 결국엔 딴 일을 찾더라고요. 뭐로 돈 벌지? 배달이라도 뛸까? 뭐 가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개코를 하고 나서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안 힘들었어요. 너무 잘 되고 막 애들 키우니까 행복만 해요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힘든 순간도 있었고 막 다시 손가락 빠는 시절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는데,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취업이 잘 된대, 이렇게 하면은 뭐 커리어가 이렇게 쌓인대, 이런 고민보다 내가 진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하고 가면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제 오늘 생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 진로가 제일 고민될 것 같아서 한번 이 얘기를 꺼내봤고, 그 갈림길에 있어서 전공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에 있어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뭐 좋아했지를 고민하면 할수록 더 근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막 흙 묻고 막 젖고 막 맨날 여기 막 무릎 까지고 했던 게 저였던 것 같거든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 저분이랑 같이 막 물고기 채집하고 개구리 잡고 막 개구리 알 채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예전에 생각하던 어마어마한 부를 뭐 만들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지만
그런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영위해 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행복한 시간들을 유지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때도 전 민물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 민물고기를.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으신 최기철 박사님이라고 이분 찾아가 갖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물고기 잡고 했었어요. 그때 시절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랬지 하면서 과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지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이 많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직 못 찾았으면 저라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이 시기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비슷한 관련된 직종을 갖게 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힘들 거니까 앞으로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걸 꼭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서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크레스트 게코 브리더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학교로 가서 생물학을 전공해서 뭐 8년,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석박사까지 다 하고 싶어요. 사실 동물 행동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갖고 왜냐면 얘네가 하는 행동과 어떤 나의 교감 때문에 제 그 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 우울증도 가끔은 찾아오긴 하는데 많이 극복했고 공황장애도 이제는 지금 공황장애가 안 온 지도 한 1년은 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서서히 잘 극복한 것 같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도마뱀, 개코 아니면은 고양이,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을 낳은 경험이 있나요? 그 전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환경이 조금 더 맞아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아마 산란을 시작할 것 같아요. 무정란을. 그러니까 환경을 저는 그때 바꿔주거든요. 무조건 에그 바인딩이라고 가정 짓지는 않고 환경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면 어느 순간 그 습식 은신처에 알을 낳아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핸들링도 최대한 덜하고 먹이도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위주로 좀 줘보고 그 다음에도 알이 계속 알은 잡히는데 안 나온다고 하면은 병원 데리고 가는 걸 전 제일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평생 이제 알을 못 낳고 생식 기간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병원 가는 것도 좋고 그냥 병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엑스레이만 좀 찍어보고 그게 사실 배설물일 수도 있거든요. 알인 줄 알았다가 엑스레이 찍으면 배설물로 꽉 찬 아이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 한번 소견 들어보고 저라면은 환경을 좀 바꿔줘서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을 낳기 시작해서 제가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데 전 라인이 없습니다. 라인이 없고 라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마케팅 개념에 해당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로고에 있는 아이가 크루엘라라는 아이인데 어쩌면 크루엘라 라인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저는. 근데 그거는 바브 라인이다, 무슨 RT 라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케팅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아직 그 정도 짬밥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 10년은 해야 내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타 브리더들 보면 자기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갖고 라인이라 부르기 좀 없어서 릴리 위주로 많이 브리딩하고 있습니다. 릴리 폼을 가진 유전자들을. 그래서 프라푸치노, 세이블 릴리, 릴리 아잔틱 이런 아이들. 네,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몇 주 전에 이제 사육방을 다시 얻어갖고 이제 사육방을 친구랑 같이 쓰고 있는데 지난 4년간의 브리딩 시간 동안 3년은 다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간만 어느 정도만 된다면 마리수 많이 필요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나는 노란색 개코를 좋아해. 노란색 아이들만 하셔도 돼요. 노란색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세이블이
인기가 많아, 뭐가 인기가 많아 해서 그거 우르르 쫓아갈 거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면은 내가 가는 길과 사람들이 찾을 때 그 시기가 맞는 때가 자주 올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뭐 레드를 찾고 있지 않은데 어느 순간 6개월 후에 갑자기 레드가 붐이 돼서 레드만 찾는 때가 오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막 수백 마리 안 키워도 몇 마리만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생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생물이 크레스트 게코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물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민물고기, 특히 우리나라 민물고기. 크레를 추천하는 이유가 저도 웬만한 동물은 다 키워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불법으로 포획해서 하는 것만 아니면 다 키워본 것 같고, 우리나라 웬만한 종들은 해외에 살 때도 다 잡아서 많이 키워봤어요. 뭐 입양을 해서 키우기도 했지만 그 종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키우기가 가장 내가 자신이 없어도 키울 수 있는 종인 것 같고, 왜 이 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파충류가 됐는지 뭐 사실 키워보면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종이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같이 좀 그 마음병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기는 같이 걱정해서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저 혼자 극복해서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전 얘네랑 같이 극복한 것 같아요. 얘네한테 위로를 받고 내가 막 뭘 해주면 얘네가 되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거기서 또 내가 뭔가 잘했다는 작은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추천은 하는데 제가 진지하게 찾아오시는 고민이 있으신 손님들한테 해드리는 말인데, 꿀팁 하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데려와서 번식까지 시켰는데 너무 이뻐,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진으로 파사모나 어떤 커뮤니티나 자기 인스타나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요. 근데 안 나가. 그 이유는 지금 내 수준과 당신 수준이 비슷한 수준인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가서 돈을 안 써요. 무언가는 더 프로페셔널해 보여야 돼요. 프로페셔널 해야 되고, 요즘에는 사진이랑 영상이 저는 전부라고 봐요. 어떤 제품을 팔든 간에, 감귤을 팔든 의자를 팔든 우산을 팔든 동물을 분양하든 간에 사진이랑 영상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에 내가 신경을 안 쓴다? 그냥 휴지에 올려놓고 사진 찍고 50만 원, 뒤에 배경 엉망진창이들 막 빨래 쌓여있고 막 설거지 쌓여있는데 이렇게 찍고 막, 이건 뭐 형질이라서 120만 원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면 분양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부업 또는 본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이랑 영상은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여기도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어떤 산업군을 가든 경쟁이 심한데 나만의 색깔이 없고 보여지는 거에 잘 못 보여지게 되면은 그거는 아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크고 있는데 걱정이다. 뭐 몸매가 통통해야 되는데 너무 마른 것 같다. 이런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좀 잘못된 게 많거든요. 원래 자연의 크레스트 게코를 보면 되게 말랐어요. 원래 그런 몸매여야 되는데 통통해서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그게 건강한 몸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기준들이 좀 잘못돼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트위칼. 아까 뭐 잠깐 나오게 되는데 티그리스라는 그 브리더가 또 있거든요. 업체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라 친구기도 해요. 저랑 같이 이 취미를 저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 친구인데 저 친구는 트위칼만 해왔어요. 여지껏 5년 넘게 트위칼만 하고 아직도 저한테 야 혼준아 너 트위칼 좀 해, 트위칼 좀 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저는 그냥 성격이 좀 남들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유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유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편이라, 트위칼은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 때 트위칼을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트위칼은 꾸준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수많은 모프랑 형질 중에 그 트위칼이 제일 이쁜 거면 트위칼 하세요. 트위칼 좋아요. 전망도 좋고, 전망이 안 좋아도 전망 좋을 시기가 또 와요. 분명히 언제든지 하셔도. 대신에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는 하나는 무조건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차별화가, 나는 스팟 타입이 강한 아이들이 많으면
그 차별화로 가던가 나는 뭐 드리피가 좀 내려오는 트위카를 데리고 있던가 아무리 막 난다긴다 하는 브리더들 업체들이 있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나만 그거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딘가는 누군가는 또 비슷한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내가 제일 뽐낼 수 있는 게 뭐지 내 개체들을 통해서 그 플라 아빠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의 20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이 일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분 플라 아빠 라인이 뭐지 하면 생각나는 개체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20년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잘 해온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자기 개체를 설명할 때 막 이쁜 점들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자기 개체에 대한 애착만 있으면은 누군가 손님이 오셨을 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뭐 지금 뭐 핀트라이가 유행이니까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핀트라이 잘하는 분한테 고객이 가게 돼 있고 내가 그냥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 화이트 스팟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게 너무 이뻐서 이것만 브리딩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빠져있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그 와닿을 수 있는 고객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팬덤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차별화는 하나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위칼은 특히. 뭐 나는 이 색상이 좋아서 이걸 고정화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은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계속 내 머리 위에 떠도는 것만 보일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상관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 내가 하는 거 즐겁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면은 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똑같이 느껴본 거라 이 브리더를 시작할 때가 38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던 사업도 폐업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엄청 됐는데 사실 많이 고민 안 하고 아까 그 사촌형 나온 것처럼 그 형이 생각나갖고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기준이 다 그냥 나한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에서 찾는 뭐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 너무 벗어나 있지 않는다면 늦는 건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벽들이지 와, 이 나이 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몰고 다녔는데 뭐 적어도 월세에서 전세는 가야 되는데 뭐 별의별 나이대별로 해야 되는 그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회생활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해야 된대 나보고 막 주변에서. 어떻게 또 다행히 운 좋게 저를 거두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또 애를 낳아야 된대. 또 애를 낳았더니 둘째를 가져.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면 왜 이렇게 불행하게끔 만들어놨지? 회사 안 가도 되잖아요. 일은 해야 돼요.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회사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알바를 여러 개 뛰어보던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찾았으면. 저는 31 때 회사 때려치고 그 사업을 30에 회사 때려치고 사업을 하게 됐고 38, 9때 이제 생물을 본업으로 이제 삼게 됐는데 걱정 너무 많다는 건 아는데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주변에서 심어주는 벽들만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허물고 그냥 하세요. 박명수는 뭐 늦은 나이에 시작하면 더 늦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나를 1도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이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지만 제발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거 없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거를 빨리 못 찾는 건 좀 조바심을 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건 좀 조바심을 내면 좋은데 뭐 나 뜨개질을 좋아해. 근데 뜨개질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근데 뜨개질을 좋아하는 것까지만 찾으면 뭐 실을 수입하는 걸 찾아보던가 실 수입하는 무역업체를 들어가 본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